4회 AOS 게임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될 그 AOS 게임은 네.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준비와 준비 많이 했어요. 한 3달에 걸친 준비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많이 했는데 뭐가 AOS 장르 저희가 진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알아봐도 답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네. 이 고대의 문헌을 찾아보니까 유실된 기록들도 많고 틀린 그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지들끼리도 막 부르는 단어가 틀리고 네. 네. 오늘 롤 접속이 안 되시는데 우망님, 네, 쿤TV 방송에 되게 매니아 열혈 시청자신데,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그럼 LOL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서버가 막 터지고, 네. 그 때문에 뭐 게이머들이 많이들 지금 화가 좀 나 있었어요. 예. 이번에 롤 올스타전 참 재밌게 저는 봤는데,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옛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처럼 전승해가지고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에 재미는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가 우승하는 모습까지는 봤습니다. 너무 이게 원사이드하게 우리나라 너무 잘해요. 조선 사람들이 게임을 너무 잘해요. 제 얼굴이 시커매졌나요? 앵글을 바꿨는데요. 맨날 여기다 놓다가. 자, 오늘은 어떤 분께서 오늘 EA 스포츠 게임, EA 게임 하냐는데 EA 너무 이 범위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히들 아시는 롤이란 장르를 흔히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AOS 장르라고 부르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또 다르게도 많이 불러요. 네. 그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OS 요즘에 AOS 하거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에서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롤, LOL, 리그 오브 레전드가 우리나라에서는 AOS의 어떤 스탠다드가 되었죠. 네. 가장 레퍼런스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전부 다 누구나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죠. 롤하면 개소주. 갓소주. 네. 얼마 전에 개소주랑 술을 먹었는데. 그래요? 개소주랑 소주 먹었어요? 맥주? 아니요. 양주? 막걸리? 맥주를 먹었어요. 소주랑 개소주랑 맥주를 먹었어요. 예. 네. 개소주 이 새끼가 비싼 거 먹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가. 네. 새끼가 비싼 거. 안 그래도 아까 저 회의할 때 개소주님 얘기를 좀 했는데 다른 걸로. 네. 자, 성균이 형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저 맨날 매주 보는데 똑같아요. 일단 그 얘기를 일단 넘어서서요. 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필두로 하는 우리나라의 AOS 게임을 몇 가지를 좀 찍어보라고 한다면 역시나 사이퍼즈. 네, 사이퍼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오스 온라인. 네, 조금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게임들을 찍어보라면은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뭐 롤이 우리나라의 게임 점유율 한 40% 이상을 먹고 있고 PC방에서도 부동의 1위. 너무해요. 근데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네, 다 해먹고 있어요. 뭐 그만큼 훌륭한 게임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좀 아프리카 쪽의 BJ들만 봐도 LOL을 하시는 분들 현재도 뭐 상위권 랭킹 현재 순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LOL을 하시는 많은 BJ 분들이 보이죠. 뭐 로이조님, 뭐 개소주님, 뭐 러너교주, 뭐 시맥스, 매도이언터, 뭐 많이 있죠. 뭐 롤 선생 이런 것만 봐도 아프리카 방송에서 유행하는 어떤 BJ들이 뭐 많이 롤 전문 BJ들의 숫자만 봐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제가 LOL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재미 보다가 이제 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저는 LOL을 접었는데 아무튼 그게 수입해 온 건가요? 뭐 수입이란 표현은 뭐 본인이 정확하게 그러면 리그 오브 레전드를 어떻게 접했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냥 저는 이 네임드 PC방이라고 저 이제 옛날에 와우 했을 때 카게라는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PC방을 냈는데 거기에 북미 게임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형님들이 있었어요. 지금 나이가 한 30대 중반이 넘으신 옛날에 뭐 에버캐스트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인데 저희가 오늘 어느 날 PC방 갔더니
그 와우 때 좀 이름을 알렸던 뭐 미네기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다 이거 하고 있더라고. 뒤에서 쫙 보고서 야, 이거 도타네. 카오스 도타네. 카오스 도타 했더니 딱 보더니 형은 이거 안 해? 형이 이걸 안 한다는 게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뭐 재밌나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 저 35살 먹은 형님들이 야 상길아 너는 이런 걸 해야 돼 요새 이제 이런 선진 문물의 게임을 해야 돼. 저는 그때 제가 딱 LOL 시작하고 나서 나왔던 캐릭들이 한두 달 있다 나온 게 신짜오, 뭐 블라디미르 이런 캐릭들이 나왔던 2010년 한 5월 그 정도였는데 야, 이 게임 시작하고 나서 화요일 날 제가 PC방에 딱 들어갔는데 목요일 날 나왔어요. 목요일 날. 네, 화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서 목요일 날 아침에 나오고 그때 진짜 이런 게임이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LOL의 이제 전도사가 됐었었고 뭐 그러면서 인생을 좀 허비를 했죠. 많이 밀렸습니다. 답안지 밀리듯이. 흑역사 얘기했네요. 정리해보니까 흑역사. 게임 페인이네. 그럼 게임 페인이죠. 네. 일단 뭐 이렇게 저렇게 AOS 장르를 접하는, 특히나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카오스로 접하신 분들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거의 뭐 리그 오브 레전드로 AOS를 거의 정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사이퍼즈라는 게임. 그래요? 네, 사이퍼즈라는 게임으로 AOS를 사실 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AOS가 뭐 어쩌니, 뭐 리그 오브 레전드가 어쩌면서 뭐 AOS 장르를 누가 접했네, 언제 접했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AOS라고 불리는 이 장르명,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AOS 특집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AOS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가? 그렇죠. 사실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 흔히들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면은 흔하게 나오는 레파토리의 글이 뭐 스타크래프트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라는 유즈맵이 있었고 그거 다음에 도타가 나왔고 거기서 파생된 게 카오스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잘 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오스고 여기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뭐 구인수 얘기 나오고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나왔고 요 정도는 이 정도만 알아도 근데 많이 아는 거예요 진짜. 네, 그 정도만 알아도 어디 가서 AOS가 뭐다라고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친구들 정도는 될 수 있어요. 네, 좀 아는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AOS 이 장르의 이름이 어떤 맵이나 게임의 이름으로 딱 결정되는 예는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말이 있지만 이 포스트잇이라는 메이커 때문에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뭐 스카치 테이프도 사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호치키스도 스테이플러라는 명칭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야 스테이플러 하나만 줘봐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이제 호치키스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이제 AOS도 그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잘 못 찾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위키피디아라는 그 외국의 지식백과사전이 있어요. 온라인에.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외국에서는 AOS를 어떻게 명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AOS라는 단어를 쳤습니다. 게임 AOS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전혀 안 나와요. 외국에서는 AOS라는 부분을 전혀 명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장르에 대해 명명되어 있지 않다 보니 해외에서는 AO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도타라이크. 그냥 도타라고 외국 애들이랑도 얘기해 보면은 도타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요. AOS라고 말하면은 100에 99는 what? 이런다고요. AOS? what? AOS. 걔네들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 도타라이크. 그러니까 도타 같은 게임이다. 라는 의미로 도타라이크 게임이라고 계속해서 불리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AOS 뭐 장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되게 황당한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그 율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 율의 도타를 만들 때 클래식 율의 도타, 클래식 도타를 말씀드리는 거야. 도타 오스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클래식 도타를 만들 때 본인이 영감을 얻은 게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 이게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도 찾아보면은 되게 이게 변형 맵들이 또 많아요. 그 지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흔히들 우리 뭐 국내 웹에서 나오면은 뭐 이게 뭐 인벤 마크 찍혀있는 있는데 요런 것도 있고 이게 맵 에디터 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보이시죠? 이런 비슷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직선으로 되어 있었던 이제 변형 맵도 있었고 저거를 화면을 더 크게 해줘야지. 아 예. F7로. F7. 예. 뭐 이런 거. 예. 느낌 오죠? 어떤 건지. 예. 대충 딱 봐도 아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공격하는구나. 왜 AOS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공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또 그런 거 있고 이거를 이게 조금 이 뭐야 이게 옛날 거긴 하네. 아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게 나오는 거. 이건 뭐 에어 오브 스트라이프의 그냥 막 얼음 변형판인데 이게 9버전인지 신버전인지는 제가 안 봤는데 이런 맵도 있고 암튼 그 저희가 방송을 오늘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하다가 또 재미있는 글들도 많이 봤는데 네. 밸리 오브 디센트라는 맵 때문에 영감을 얻었다. 에어 오브 스트라이프를 유리 또 언급한 부분도 있었다. 네.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유라한테 전화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전화해서 너 왜 그때 그런 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 형 나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어떤 말을 할지는 저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약간 좀 겉도는 느낌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정리가 필요해요. 유리 만든 그 도타 라이크의 장르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이 도타는 에이온 오브 스트라이프와 그 다음에 밸리 오브 디센트라는 게임을 모두 참조해서 만든 게 바로 도타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바로 도타입니다. 도타는 무조건 에이온 오브 스트라이프만 가지고 그거를 참고를 해서 그게 원조라서 그게 만든 게 아니에요. AOS는 AOS 장르, 그러니까 에이온 오브 스트라이프라는 이 게임 안에 들어가는 이 공성전 느낌의 게임은 사실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다른 게임들이 있었고 하지만 도타가 워낙에 유명해지고 유리 너무나도 그 어떤 확고한 어떤 아버지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내가 도타를 만들 때 참고했었던 게임이 에이온 오브 스트라이프와 밸리 오브 디센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AOS 이 공성전류의 원조는 에이온 오브 스트라이프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공성전 게임은 절대 에이온 오브 스트라이프가 원조가 아닙니다. AOS의 원조는 에이온 오브 스트라이프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런 맵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뭐 온라인에서 검색하다 보면 또 재밌는 글을 많이 봤는데 뭐 타이드 뭐 이게 피해 파도라는 이런 맵도 있었어요. 맵의 형식을 보면은 7시 베이스 하나, 그다음에 1시에 베이스 하나, 그다음에 상점이 있고 영웅들을 골라 가지고 싸워 가지고 끝을 보는 이런 맵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AOS 장르는 AOS라는 맵이 원조다. 이거는 그렇게 애매하다라는 거죠. 어렵다. AOS라는 명칭이 붙은 건 에이온 오브 스트라이프 때문이지만 그거는 한국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해외에서는 전부 다 도타 라이크라고 부르고 하여튼 이건 참 정리하기가 참 애매한 거 어려워. 재미도 없고 그냥 이거 그러니까 계속 쉽게 말씀드리면 공성전류 게임의 원조는 에이온 오브 스트라이프가 아니지만 그렇죠. AOS라는 이름을 붙인 건 에이온 오브 스트라이프 때문이다. 대신 AOS는 한국에서만 거의 사용되는 이름일 뿐이다. 장르일 뿐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이 쓰여지는 명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이죠. 그래서 제대로 명명이 되어 있지 않은 도타 라이크 장르이기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러니까 라이엇 게임즈에서는 이거를 모바라고 부르죠. 모바 게임이다. 왜냐면 경쟁사 제품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뿌리라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도타라고 쓰기는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타 라이크 장르라고 하기는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바라는 이름을 본인들이 창조해서 부르게 됐고요. 그리고 밸브에서 도타2를 발매를 하면서 우리 도타라이크 장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장르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ARTS로 명명을 한 걸로 알고 저기 있습니다. 써놨네요. 액션 RTS. 그러니까 네. 액션 RTS. 뭐 그거 다 뭐 모바나 ARTS나 뭐 연관성이 있고 뭐 일리가 있는 명칭인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도타는 그냥 자부심 있게 그냥 도타라고 도타 장르다. 그래도 될 것
싶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그냥, 회사들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재밌게 봤던 글 중 하나인데 AOS에 대해서 모르면서 자꾸 논하지 좀 말자. 상당히 공격적인 어조로 두서가 이제 정리가 안 된 이런 글이 하나 있었는데 뭐 좀 저희도 좀 새롭게 알던 내용도 있었는데 근데 이분도 결국에는 명명을 할 때 AOS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 좀 된 글이죠. 예, 좀 된 글인데 별로 오래된 글은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르의 게임을 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카오스로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다수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대다수가. 진짜 개십덕이라서 도타 올스타를 하지 않은 이상 네. 카오스가 거의 먼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카오스라는 게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밑거름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러니까 카오스에서 뭐 선수를 하던 선수들이 지금 LOL에서 이제 남은 이제 어떤 잔존물이나 어떤 아직도 현역으로 좀 뛰는 선수도 있고 좀 하다가 은퇴하신 선수도 있고 뭐 가깝게 보면은 그 옛날 지금 요새 꼬치라고 불리우시는 꼬마님 뭐 그다음에 뭐 초짜 아프리카 BJ 중에서도 많았죠. 일단 약간 좀 그 이야기 어떤 중심이 좀 없어서 계속 좀 끌고 가면 너무 많아. 네, 일단 AOS의 그러면은 장르의 시작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AOS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에이온 오브 스트라이프를 어느 정도 쳐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 말고도 AOS의 장르의 그 전에 고전인 뭐 아빠가 될 만한 그런 다른 게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대충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율이라는 우리 전 세계를 도타에 빠지게 만든 이 율이라는 사람은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에 네.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율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의 어떤 그 감각과 그리고 워크래프트 3의 유즈맵 그 맵 에디터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블링크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EUL입니다. EUL. 네. EUL이 율입니다. 블링크. 네. 자, 왜 율이 대단하냐? 이 율이라는 사람은 블링크라는 스킬은 사실 레인 오브 카오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워크래프트에는 구현되지 않은 스킬이에요. 그렇죠. 구현되지 않은 스킬을 본인이 그 안에 있는 그 알고리즘을 전부 다 분석하고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본인이 그 안에서 엮어서 만든 거지 지금. 만든 스킬을 블링크 스킬을 본인이 직접 만듭니다.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진짜. 아버지죠, 아버지. 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예, EUL이 율입니다. EUL.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천재적인 맵 에디팅 실력과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합이 되다 보니 도타라는 게임에 사람들이 유즈맵에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도타 라이크 장르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도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데 제가 띄웠는데 디자이너 율, 네 밑에 뭐 이제 얼개도 있고 막 구인수도 이제 이름이 살짝 이제 발담 같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롤이 존재하게 만든 아버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블링크 같은 스킬을 그러니까 맵 에디터에서 만들어낸 거죠. 이 당시 모든 지금 보면은 그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고 이 어떤 트리거의 구조를 알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냥 그걸 차용해서 쓰거나 그런 거는 되게 쉽지만 가장 먼저 시도했던 사람이 원래 이제 추앙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친구들한테는 이런 거를 설명해도 롤이 짱짱이라니. 롤은 짱짱 게임. 저희는 아니 그리고 롤도 짱짱 게임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그 괜히 친구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싸움 나요. 그냥. 네. 정말 그 사실 콜럼버스가 대단한 건 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계란 깨는 거. 네. 네. 계란을 세워봐라. 날달걀을 계란을 한번 세워봐라. 못 세워요. 못 세우죠. 깼어요, 그래요. 그래서 콜럼버스를 깼다고 하죠. 그리고 지켜보던 이 병신 새끼 그게 뭐야 이 개새끼야 그랬더니 니네는 이걸 왜 생각하지 못했냐. 이 단순한 걸. 네. 사실 그런 데서 진짜 대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처럼
정말 그래서 유리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다가 지금 역사 이게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좀 재밌게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흡수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유리 만들어 가지고 이게 도탈하는 이런 처음 아버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예, 맵을 애들이 뜯기 시작했어요. 자, 이 맵을 애들이 이제 뜯기 시작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네. 왜 애들이 맵을 뜯을 수 있었느냐? 사실 맵을 뜯는 것도 원래 그 레인 오브 카오스, 그러니까 워크래프트 3 때 초창기 때는 확장팩이 나오기 전 때는 애들이 맵을 안 뜯습니다. 뜯지도 못했고. 근데 확장팩이 등장을 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알고리즘이 바뀌어요. 코드를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운영 시스템 자체가 많이 바뀌면서 일명 해킹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일명 해킹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오픈 소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뭐 채팅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픈 소스를 뛰어넘은 해킹 사태가 슬슬 이제 발발하기 시작을 해요. 예. 슬슬 해킹 소스가 발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미친 듯이 도타의 일명 말 그대로 진짜 해킹 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맵에 그러니까 어떤 락을 이제 풀어버린 건데 사실 저는 아까 형이랑 얘기하면서 해킹이란 표현은 좀 과격한 게 아니냐 했더니 물론 이게 개인의 해석의 차이인데 근데 외국 저 서양 쪽 애들은 마인드가 이런 거야. 남의 저작권을 그래도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이런 쪽의 어떤 정서보다는 되게 존중해주고 그거를 되게 높은 가치라고 여겨주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뜯기 시작하니까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뭐 영웅 이름에다가 막 오성균 달아놓고서 막 궁극기가 막 쿨이 막 2초짜리고 막 별 이상한 게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게임 안에 유즈 맵이니까 솔직히 그거를 뭐 법적으로 뭐 터치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전혀 없는데 이게 원작자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거지. 내가 만들었는데 이제 애들이 다 나는 내가 제대로 된 정통을 이어가고 싶은데 개판 치는 맵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도 막 괜히 욕먹고 또 내가 맵을 고쳐가지고 했는데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가 안 되니까 그 안에서의 그래서 왜냐면 이제 내가 이 맵을 만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맵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맵 정말 계속해서 막 변형하고 넣고 막 빼고 내가 만들었었던 거 내가 이상길 만들었는데 이상길 막 고추가 3개고 막 이런 거야. 이러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즐기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작자 입장에서는 고추를 하나 만들었는데 3개가 되면 그거 짜증이 나지. 그죠. 그러니까 유을 입장에서도 빡이 돌죠. 빡 쳐요. 이게 빡이 칠 수밖에 없다고. 왜? 내가 새끼 낳았는데 내 새끼가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막 만져가지고 막 인조인간 만들어 놓으면 빡이 치겠어 안 치겠냐고. 저는 성괴를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어찌 됐던 간에 뭐 이유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유리 그래서 초반에는 인정을 안 하다가 유리 초반에 인정을 안 하다가 하도 해킹 맵들이 졸라게 나오고 막 이게 뭐 오픈 소스네 뭐네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표현하기 사실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일단은 지금 넘어갑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소스를 재해석해서 본인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타 카오스라는 게가 있었고 그게 현재 카오스의 전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유리 포기를 합니다. 지지를 진짜 썰을 쳐요. 도저히 도나 짜나 니네가 알아서 해 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오픈 소스가 돼버린 거예요. 네. 오픈 소스는 여기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오픈 소스란 건 내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오픈 소스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설명이 어렵다는데 들어요. 그래 들어야 돼. 네. 이건 교양 방송이거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유리예요. 도타를 만들었어. 존나 잘 나가는데 롤의 아버지를 만들었어. 이 새끼가 씨발 도타 존나 재밌는 거 만들었네. 그럼 나 이걸로 다른 거 만들어 볼래. 얘를 가져다가 내가 존나 다른 걸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원치 않아. 네. 이건 오픈 소스가 아니에요. 오픈 소스란 건 이거 자체를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오픈 소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았는데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나중에 유리 존나 도저히 안 되니까는 말 그대로 서렌을 치고 니들 마음대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말 그대로 잠수를 탑니다. 그때 그거를 이어받으면서 만들었었던 친구가 누구냐?
뭐 여럿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 네, 뭐 그런 거 짜잘한 걸 일단 다 빼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제작자 네. 이제 구인수라는 사람이 이 도타 올스타 이쪽을 요걸 그러니까 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도타의 부흥기를 이끌었죠. 이제 이씨 조선도 태조 이성계가 세웠지만 네. 나중에 뭐 세종대왕 뭐 이방원 태종이 이렇게 막 부흥을 했듯이 네. 예, 도타라는 어떤 큰 뼈대를 만드셨다면은 네. 예, 이제 거기에다가 곁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네. 부흥기를 연 게 도올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사모치킨님께서 아닌데 구인수 때가 제일 암흑기인데, 예, 맞아요. 망할 뻔했죠. 예. 예, 이제부터 그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도타를 만들어낸 도타 제작자였었던 구인수를 빠른 사람들이 많아요. 왜? 네. 잘 모르니까.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구인수는 도올에서는 솔직히 똥을 쌌지만 네. 뭐 라이엇 게임스 들어가 가지고는 뭐 많은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거기서 들어왔던 느꼈던 거를 해가지고 근데 그 도타 유즈맵을 고치는 역할이었는데 책임을 네. 지고서 딱 거기서는 이제 많은 악평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과연 구인수가 게임을 어느 정도 망치고 있었던 이 상황. 그러니까 일화 몇 개가 있죠. 예.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뭐 일화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되면 잘못하다가 라이엇 게임즈에서 고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자, 뭐 약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구인수가 만들어 놨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뭐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함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인수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구인수는 네이처스라는 사람을 끌어들인 걸로 이제 끌어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네이처스라는 사람은 사실상 도타 올스타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해도 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처스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구인수는 사실 그래서 도타 올스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패치가 되고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 도타 올스타를 만진 건 사실 구인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조금밖에 안 건드렸어요. 조금만 발 담갔어요.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1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이 안 됐고 1년도 안 된 어떤 그 도타 올스타의 패치 내역에 있어서 구인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추후에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네이처스가 구인수가 빠진 상황에서 계속되는 이제 패치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패치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 아래 구인수라는 이름이 같이 써 있었던 걸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수가 오랫동안 패치한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패치에 참가를 했었던 기간 자체는 굉장히 짧았다. 구인수는 근데 자기 이름을 남기는 법을 알았어요. 네. 뭐냐면은 일단 아이템이랑 영웅 이름을 만들어요. 네. 예. 보면 LOL에도 지금 뭐 자기 이름을 딴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구인수의 그 경로가. 네. 그런 걸로 역사의 한 장을 이루고 어찌되었건 간에 그 도타 올스타의 명맥을 이은 거는 사실이니까 네. 그분의 이름을 이제 꼭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역사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네이처스가 계속해서 패치를 이어러 가다가 네. 혼자 하긴 존나 빡세거든. 혼자 하긴 존나 빡세다 보니까 아이스 프로그 여기서 얼개라고 하죠. 얼개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네. 얼개. 지금 현재 도타 2와 도타 올스타를 계속해서 패치를 하고 이끌어오고 있는 사실상 진정한 갓게. 도타의 아버지. 네. 도타의 아버지죠. 낳은 건 유리인데 네. 낳자마자 입양된 거예요, 사실. 네, 입양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사실 디자이너 3명을 대표 디자이너 3명을 꼽으라면 네. 율, 구인수, 아이스프로그가 맞아요. 3명이 맞는데 자, 율이 도타를 낳았어요. 그리고 구인수가 이 도타를 뭐라고 할까요? 스쿠터에 태웁니다. 스쿠터에 태워. 스쿠터에 태워가지고 저기 누구야? 교통사고도 날 뻔했어요. 네, 날 뻔했지만 존나 몰아가지고 네. 아이스프로그에게 줍니다. 얼개한테 줘요.
그래서 양아버지가 된 아이스프로그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된 도타를 지금까지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 도타가 커서 지금 도타2를 나왔죠. 네. 약간 그렇게 좀 표현하고 롤은 그러면은 이제 계보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롤 같은 경우에는 그 스쿠터 기사가 네. 왔던 거지. 그렇죠. 스쿠터 기사가 새로운 어떤 그 아이를 약간 막장이 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네. 내가 저기 어디 만두집, 중국집 들어가가지고 주방장 밑에 그 조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중국집 차리면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옆 동네 가가지고 영미각을 차립니다. 네. 자, 그거 네, 네이처스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을 전공하던 사람이어서 어느 순간이 되자 자기의 코딩 능력이 떨어져서 얼개를 영입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해 주시는 분 계시네요. 네. 어찌됐건 간에 네이처스 혼자 하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아이스프로그를 데려다가 같이 이제 메인을 꾸리다가 네이처스는 나중에 빠지게 되고 아이스프로그가 계속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게 현재 도타2 그리고 구인수와 그 다음에 뭐 그 말고는 뭐 펜드래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할 수 있으면 또 다시 말씀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외국 쪽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양키들의 그런 이제 이 계승을 하는 아름다운 이런 게 괜찮았어. 우리나라 같았어. 우리나라가 만약에 도타를 처음 만든 원조가 우리나라 쪽에 있었으면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놔. 끝까지 그냥 이건 내가 끝까지 할 거야. 뭐 패치를 안 하고 그냥 게임이 그냥 망할 때까지 그냥 방치되거나 아니면은 서로 싸움 나가지고 개판되거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카오스 쪽에도 이제 뭐 초고수와 하늘섬 이야기인데 이건 좀 이따가 또 하고. 네. 자,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도타 올스타, 도타 올스타가 과연 어떤 느낌의 게임인가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게임이에요. 이게 워크래프트 3를 해보시면은 이런 게임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카오스랑 좀 비슷하죠. 근데 카오스는 이거를 맵을 아예 지들이 고친 다음에 이 기집 위치를 바꿔버려요. 이게 90도 정도를 돌려버리죠. 11시, 7시로 바꿔버립니다. 이 처음에는 얘네가 도타 카오스였는데 어느 순간 그냥 카오스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패기 있게 도타를 빼버리죠. 여기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카오스라는 이름을 허락을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해서 도타 카오스였지만 이거를 내가 카오스로 다시 바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그 권리와 어떤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던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이름을 본인이 마음대로 뭔가 도타를 뺀다든가 혹은 본인이 넣고 싶은 이름을 넣는 것이 굉장히 좀 예민하던 그런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뭐 허락을 받고 도타 카오스에서 카오스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확실하게 그거를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유리 이미 포기하고 난 이후였고 그냥 개나 소나 다 고치고 있던 시절이라서 그냥 뭐 이메일만 보내고서 야 우리가 니네 고친다 하고서 이제 뭐 우리가 고쳤다 이거 허락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근데 저기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 원작자랑 만나가지고 악수한 다음에 그 양해각서 하나 쓰면서 그냥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야. 그 AOS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진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과연 유즈맵 워크래프트 3로 만들게 된 이 모든 유즈맵의 제작자는 유즈맵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도타를 만들어낸 이 제작자는 권리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즈맵으로 맵을 만들었어, 쿤티비라는 맵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네가 나는 쿤티비로 할래. 해서 네가 내 맵을 완전히 똑같이 베낀 그 안에 있는 트리거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와서 네 마음대로 바꿨어. 그러면 나는 원 제작자로서 이거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딸리는 머리로 유권 해석을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것 때문에 블리자드랑 이제 어떤 블리자드 올스타 그다음에 밸브 막 서로 이제 약간 소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유저가 그거는 이제 도타에 대한 그 네이밍 판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근데 뭐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하나 얘기해 보자면은 그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야,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쓴 저작물 내가 글이 있는데 이것도 그럼 다 마이크로소프트 거냐? 근데 제 생각은 그래. 이게 왜 막 이제
초짜라는 이제 BJ가 한 명 있는데 그 카오스 쪽에 또 이제 기여를 좀 하신 분인데 여러분 카오스는 주인 없는 게임입니다. 도타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워크래프트 3 안에서 나온 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원작자도 당연히 알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LOL이나 혼이나 이렇게 독립된 뜯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게임을 만들게 되죠. 네. 어떤 그 수순이었죠. 그래서 되게 그게 아직까지도 사실 이거는 의견은 좀 분분한 부분이 있어요. 예. 과연 유즈맵 세팅을 이용을 해서 월드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만든 유즈맵은 누구의 누가 저작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만약에 제작자가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걸 사실 돈 주고 팔면 내가 이거를 돈 주고 팔아요. 팔아도 되나? 그러니까 게임을 시작할 때 게임 설치할 때 엔드 유저 라이센스 네. 최종 사용권 계약 이거 하잖아요. 네. 대부분이 그냥 쭉 스크롤 내리고 확인인데 그거 눌러 보면은 다 거기에 이제 단서들이 다 있습니다. 참 그래서 네. 사실 이건 아직까지도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그 부분이긴 합니다. 과연 유즈맵 세팅을 이용을 해서 만든 월드 에디터를 이용해서 만든 맵은 누구의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네. 돈을 받고 팔아도 되나 안 되나? 네. 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판결이 다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해보는데 지금 제 여자친구가 방송으로 네. 피자를 보냈대요. 네. 일로요? 네. 50분 걸린대요. 네. 감사합니다. 피자가 50분이 걸리나요? 네.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와서 좀 그런데요.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맵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유리 법적으로 소송도 못 걸었죠 그때도.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걸 수도 없었고 해서 라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구인수님을 욕한 분이 있는데, 근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게 구인수는 라이엇 게임스로 와가지고 자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부터 지금 시간이 몇 분이 지났죠? 벌써 40분이 지났나요? 40분. 야,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네. 이 시간이 되게 안 지난 줄 한 20분 지난 줄 알았더니 무슨 삼국사기 1권도 안 했는데 지금. 네. 자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1시간 정도는 오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역사 얘기는 사실 존나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역사 얘기는 존나 재미도 없고 저희도 완벽한 100%의 팩트를 전부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아까 전에 한 50% 정도만 팩트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한 80% 팩트가 들어갑니다. 네. 전 세계 AOS 장르, 도타라이크 장르의 3대장은 누구인가? 도타라이크 장르의 3대장. 현존하는 권력. 현존하는 권력. 자, 여러분들 이건 뭐죠? 이 도타죠, 이거. 계속 도타 그림이네요. 자, 그러면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많은 분들이 LOL하고 도타2 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지라고 하시지만 사실 여기에 혼을 넣으면 안 됩니다. 혼을 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혼을 빼면 안 돼요. 사실 혼이 생겼을 경우에 전 세계는 혼으로 대동단결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스프로그에게 혼 제작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도타오스타랑 비슷한 게임을 만들 거예요. 근데 만들어도 될까요? 아이스프로그가 얘기를 해요. 니들 꼴린 대로 하세요. 니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의지를 해서, 보여준 거죠. 그렇죠. 도타를 진짜 계승해 하자. 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니들도 재밌는 게임을 만들 거면 그냥 만드십시오 라고 해서 그 히어로즈 오브 뉴어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영웅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혼 제작자, 그래서 도타라이크 장르 거의 최초로 제대로 된 어떤 다른 퍼블리셔, 그러니까 자체적인 퍼블리싱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퍼블리싱을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요. 이게 이런 거를 독립으로 일단 뺐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개발까지 이제 완성을 했다는 건 대단하지만 이 유료화를 했어요. 네. 패기 있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혼을 전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네. 혼은 도타라이크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유료화, 정액제죠. 네, 정액제 유료화를 합니다. 이 미친 짓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모든 게임은 유료화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다 돈 내는 게 좋아요 그냥. 네, 왜냐면 지들도 돈 써가지고 만든 게임인데. 그러니까 롤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혼은 엄청난 입지를 갖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LOL이라는 더 훌륭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LOL이 또 이제 구인수 그리고 펜드래건 얘기를 좀 이걸 해도 되나 안 되나. 펜드래건 그러니까 도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롤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펜드래곤이 만듭니다. 네, 펜드래곤이 뭐냐면 이제 네. 도타 올스타 그 팬카페의 그 관리자였어요. 파란 같은 역할이군요. 그렇죠. 네. 파란 그 롤카페 파란 같은 그런 느낌으로. 파란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 사이트 운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도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이트를 무조건 가야 되는 건데 시샵이었지 시샵. 그렇죠. 시삽이었어요. 펜드래곤이 시삽이었는데 구인수와 펜드래곤이 손을 잡고 구인수하고 펜드래곤은 존나 친했거든. 손을 잡고 LOL을 만들게 되죠. 그렇죠. LOL을 만들게 되면서 처음에 그 펜드래곤이 운영하는 도타 올스타 사이트에 LOL에 광고를 올립니다. 야 나 롤 만들어 갈 거니까 이거 무료임. 나 존나 재밌어요. 나쌈 게임 포 플레이 게임 포 프리 플레이 포 프리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라는 걸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광고를 때리죠. 진짜 진정한 무료라고 할 수 있는 게 도타는 그래도 워크래프트 3 CD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워크래프트 그 전에 잠시만요. 지금 유혹의 키스님이 롤이 나오고 아니다. 뭐? 한자네 홍어님이신 것 같아요. 네. 한자로 그 롤이 존나 흥하고 나서가 맞겠죠. 흥하고 나서 개나 소나 다 AOS를 만든다고 나온 거지. 맞아요. 그거는 아니 말이에요.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또 AOS 뭐 어떤 거? 그러니까 롤이 흥하고 나니까 개나 소나 AOS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 전에도 있었지. 전면 부정하는 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펜드래곤 얘기 계속하면 펜드래곤이 결국에는 LOL을 흥하게 만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네.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도타 올스타 그 페이지를 사이트를 폐쇄합니다. 그죠. 닫고 나와요. 그냥 지만 나가지. 아니 팬 사이트를 폐쇄를 하면서 도타 하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게. 물론 뭐 중국 사이트라든가 다른 사이트에는 갈 데는 있었겠지만 전 세계 영어권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사이트가 폐쇄가 되면서 왜 그랬지?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잘 없죠. 왜? 그 사람이 롤 때문에 나는 이거 사이트를 폐쇄할래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사람은 롤 구인수와 함께 그 라이엇 게임즈에서 이제 그걸 이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일단 됐기 때문에 당연히 도타를 하던 사람들 씨발 네가 롤 때문에 이 사이트 도타의 모든 사람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이 소속감 있는 사이트를 네가 감히 닫어? 이래 버리니 도타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선 LOL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음모론이 의혹이지만 네. 봤을 때 아마 입사할 때 그런 거 다 약속하고 갔을 거야. 뭐 비즈니스적으로 맞는 행동 물론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무슨 현상이 발생이 돼야 되냐면 나는 비즈니스적으로도 맞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동일 장르 하나를 없애야 내가 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미안한 얘기예요. 이거는 저한테 소송을 걸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소송을 어떻게 걸어? 지금 하늘썸님이 만들고 있는 거 카오스 온라인이죠. 네. 카오스 온라인을 제가 알기론 이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패치권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카오스 온라인이 흥하기 위해서는 카오스가 묻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카오스를 하던 사람은 카오스 온라인을 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맞죠. 그 말도 맞는데 그분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롤보다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걸 그렇죠. 고민해야지. 사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마인드이기는 하죠. 근데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스프로그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거예요. 그지. 왜? 그게 더 멋있지. 아이스프로그가 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단편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아이스프로그는 아직까지도 도스타 올스타의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AS를 해요 아직도. AS라고 표현하고 있는 패치를 계속해서 합니다. 패치를 워스리 도타를. 패치 오스리 도타를 계속해서 패치를 해주면서 소통작이 아주 적절해. 패치를 해주면서 그리고 도타 2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얼개가 이 게임 개발계의 어떤 그 신적으로 그 추앙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인드 자체가 어마어마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얼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펜드래곤을 지금 왜 이게 욕을 먹냐면은
아니 자기가 들어가면은 그 뭐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이걸 닫아버리고 나 이거 롤 만들어감 이거 하세요? 예. 애들 막 미치지. 빡치지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했다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류들의 게임이 이제 양산이 돼.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거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약간 좀 두서없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여기서 파생되고 저기서 파생되고 여기 또 나왔다가 저기 또 나왔다 한국 것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AOS 장르가 양산이 되기 시작한 건 사실상 도타 때문이에요. 도타 때문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도타 올스타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타 올스타라는 게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AOS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타 라이크 장르가 양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나오죠. 그게 바로 양산되기 시작했었던 게 바로 카오스도 그 중에 하나의 장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카오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카오스 라이크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게임들이 나왔다라는 건 전면 부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까 나는 잘못 이해했네. 롤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타 때문이에요. 그리고 게임을 그냥 한 6개월 핸드폰 게임처럼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LOL의 성공을 보고 지난 2년 전에 최소한 2년 전 시점 때 어디 가서 게임에서 해봤는데 야 우리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서 돈 좀 벌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만들어지는 게임들 몇 개는 있고 나온 이제 테스트하는 게임도 있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일단 도타가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는 퍼지의 이제 훅 있죠? 퍼지 훅만 미트 훅을 이용을 한 게임. 근데 이게 이 도타 올스타에서 나온 많은 이제 수많은 영웅들을 보면은 이게 그래도 워크래프트 3의 모델을 많이 쓰다 보니 거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어보미네이션의 스킨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도타 2를 만듦에 있어서도 이걸 갖다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스킨 자체의 전체적인 저작권 자체는 거죠. 당연히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저 스킨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현재 도타2에서는 도타 올스타에서 사용됐었던 그 외모가 아닌 좀 더 변형되어 있는 그런 외모를 그런 스킨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저희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도타2가 계속해서 발매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데 그 이유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얼개 아이스프로그가 전체적인 어떤 그 게임의 디자인과 밸런싱과 디렉팅을 이제 하는데 도타 올스타도 신경을 쓰고 도타2도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고 밸브도 그거를 인정을 일단 합니다. 나는 그래서 밸브가 좋아. 그냥 그러니까 지금 도타가 지금 사실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지금 캐시 상자 같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현질의 이런 그런 나쁜 그런 걸 연상시키는 것 같지만 지금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데 얘네가 얼마나 지금 여유가 있냐면은 올해는 캐릭터 한 110개 다 나올 때까지 플레이할 거예요. 지금 100개 정도 나왔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만간에 오픈을 아마 할 것 같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에 E3에서 넥슨이 한국 정발 날짜를 오픈 날짜를 이제 발표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타2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 3분기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아까요. 스퍼트를 하고 있는 제가 어떤 분이 왜 AOS 장르, 도타 장르는 왜 월정액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틀린 게 저는 LOL에 스킨을 한 300만 원 썼거든요. 그러니까 월정액 2만 원 쓰는 게 저는 이득인데 그냥 물론 그러면 네가 상기라 네가 또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스킨을 다 갖고 싶어해. 대신 그러니까 자기가 참는 거잖아. 근데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저처럼 그냥 못 참고 살 수도 있잖아. 그렇게 따져보면은 아예 그냥 월정액으로 그냥 퉁쳐버리는 것이. 근데 혼에도 스킨은 있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혼을 제대로 해본 혼 해봤는데 내가 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맞아요. LOL의 스킨은 진짜 사고 싶게 만들어.
그게 있어. 근데 그 되게 중요한 점이 여기서 뭐가 이제 온도 발생이 스킨이 되냐면 스킨 있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가 발생이 되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게임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안 벌면은 직원 월급을 어떻게 줘? 게임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무료 게임이 나오면서 굉장히 게임판 자체가 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그 동접자 수에 비해서 돈은 그렇게 못 벌어요. 무료 게임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건 루머예요. 이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건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롤은 현재 적자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요. 네. 메이플 스토리가 동접 60만 찍는 거랑 롤 60만 찍는 거랑 돈을 어디가 더 벌 것 같아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카트라이더 막 대박 칠 때랑 LOL 지금 막 서버 터질 거랑 뭐가 더 돈 많이 벌 것 같아?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진짜 그 용어가 있어요. 1인당 결제하는 그 금액. 그다음에 한 사람을 어떤 유저를 이끌어 왔을 때 유료 결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 비율. 이게 너무 낮은 거야. 우리 같이 이제 좀 스킨 좀 몇만 원씩 사고 그런 사람들이 네. 극히 적어요. 전체로 보면은. 근데 스킨의 판매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아마 수익이 만약에 흑자를 내는 곳이 있다면 거의 한국뿐일 텐데 이게 이제 왜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러니까 제가 이 유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한국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임 회사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PC방이 있죠, 일단. PC방은 시간당 받게 되는 과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리그 오브 레전드가 돈을 만약에 흑자를 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만 흑자를 낸다고 보여져요. 저희도 이제 그 네임드 PC방을 제가 보면은 3,000시간 PC방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PC방 업주가 내야 되는데 3,000시간에 제가 봤을 때 62만 원이었어요. 3,000시간에. 근데 그거를 보름이면 다 씁니다. PC 50대짜리 네. 외국에 그러니까 특히나 중국 애들 같은 돈을 안 써요. 진짜 돈을 그렇게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이거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루머가 좀 저는 한 80% 이상은 아마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못 번다는 건 저는 알아요. 전 세계 모든 그 지분은 전부 적자고 한국 PC방 수익과 스킨도 어느 정도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부 어떤 그 라이엇 게임즈의 좀 흑자를 만들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들은 바가 있어요. 루머이긴 합니다. 이 유저의 그 동접자 수의 파일을 늘릴 때는 무료가 참 좋은 요인이 되지만 동기 요인이 되지만 근데 그래서 월 10,000원씩만 받아도 이게 네. 그러니까 와우가 존나 대단한 거야. 이게 800만 명이 아직도 그냥 아직 이게 막 그래프가 깎이는데도 800만 명이 2만 원씩 내. 그래서 사실 사실 혼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혼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혼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어요. 네. 물론 이태원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혼이 정말 인기가 많이 있었고